물놀이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해마다 익사사고로 부모 곁을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어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얼마나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잘 따라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놀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그래야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죠.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서서히 물에 적십니다. 수영을 잘 못한다면 이런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구를 갖춰야 합니다.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물놀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름철 부모님과 함께 계곡 같은 곳에 놀러 갔을 때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깊이를 모르는 상태에선 함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겨울방학, 시골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저수지에서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지요. 그때 얼음이 언 것처럼 보여도 깨지기 쉽기 때문에 안쪽, 물이 깊은 곳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누가 방금 물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나 봅니다. 일단 구조를 하고요.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 확인, 도움 요청, 환자의 자세 교정, 기도 확보, 호흡 확인, 2번 불어넣기, 맥박 측정, 심장 마사지, 인공호흡의 순서로 시행되며 자세한 설명과 시범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가슴을 열어 다음 동작인 호흡 확인과 심장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열어줍니다. 즉시 기도를 개방하게 되는데 기도 개방과 호흡 확인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환자의 호흡이 없다면 구조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이때 2번 불어넣어주는 것은 환자의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지 그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가슴에 움직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때 맥박 측정 시간은 5초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까지 환자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즉시 심장 마사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검지 옆에 붙여줍니다. 다음은 다른 부분이 늑골, 즉 갈비뼈와 다른 부분에 닿지 않도록 반대쪽 손을 이용하여 깍지를 낀 후 위로 제껴줍니다. 다음은 환자의 중앙선, 즉 심폐소생술에서 심장 마사지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이므로 자세가 정확치 않으면 힘들어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압박 깊이는 4에서 5cm, 즉 이 정도 깊이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조호흡은 공기의 양이 800cc, 양이 천천히 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불어넣어줍니다. 심장 마사지와 호흡과의 비율은 2대 15, 즉 2번 불어넣어주고 15번을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4회 실시한 후 환자를 재평가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호흡을 배워봤는데요. 아이들은 주변에서 누가 물에 빠지면 아직 판단력이 적기 때문에 무작정 물에 뛰어들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익사사고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로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반드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거 교육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엔 비와 바람,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현대사회에선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런 자연재해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은
자연재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되는 환경 파괴는 자연재해를 좀 더 크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곳 시민안전체험관에서는 그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풍수에는요, 자연재해로 생긴 비나 지진 또는 바람 그런 거를 타는 거거든요.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정보를 보고 집에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풍수해와 동반하는 번개의 경우 비교적 안전한 장소가 있는가 하면 절대 피해야 할 곳도 있는데요. 자동차, 열차, 그리고 콘크리트 내부는 안전하지만 전신주나 큰 나무 밑으로 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아이들에게 꼭 알려줘야겠죠. 여기는 지진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전기기구의 전기 코드를 뽑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스기구는 즉시 불을 끈 후에 밖으로 대피합니다. 밖으로 대피하지 못할 시에는 비상 탈출구를 확보하고 책상 밑과 같은 떨어지는 물건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합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산기슭이나 급경사 지역으로 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 자연재해로는 해마다 봄이면 발생하는 황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황사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환경 파괴로 인한 중국 대륙의 건조로 인해 고비 사막 등에서 흘러오는 흙먼지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 황사는 카드뮴이나 납, 구리 같은 중금속을 싣고 오기 때문에 평소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황사가 일단 발생하면 먼저 창문을 닫고 되도록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입고요. 마스크를 하는 세심한 준비성이 필요하죠.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이런 장난을 하는 아이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행동도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승강기에서 많이 당하는 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그럼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엘리베이터의 경우 조작 버튼을 함부로 누르고 쿵쿵거리며 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단 오르기 전에 바닥을 먼저 보고 오른 다음 원하는 층수를 누릅니다. 고장이 나서 갇히게 됐다고요? 그렇다고 문을 흔들거나 억지로 열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번엔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수칙을 알아볼까요? 보너스로 알려드리면 에스컬레이터란 움직이는 계단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저런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올라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핸드레일을 꽉 잡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꼭 함께 타야 합니다. 디딤판에 앉는 건 안 되죠? 더군다나 신발을 벗는 건 더 위험하고요. 디딤판에 오를 땐 황색 안전선에 발을 놓고 서서 올라가야 합니다. 승강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잠깐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승강기를 탈 때는 꼭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 그것도 빼놓을 수 없는 안전수칙 중 하나입니다.